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7월 한 20일경에 드디어 제가 첫 논문을 투고를 했어요. 아직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요. 아직 한 번도 논문을 투고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의 이런 첫 논문 투고 경험이 그 과정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꽤 오래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 거의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 가지고 논문을 하나 투고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추상적이다가 그게 제가 듣는 박사과정 수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때 어떤 논문 형태의 보고서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써서는 논문이 되지 않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6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자체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막 써가지고 제출은 했고요.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논문으로 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던 게 6월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했던 것과 했던 걸 가지고 이게 논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좀 주변에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여쭤가지고 본격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어떤 논문의 어떤 모델 논문이랄까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찾았던 게 6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그 연구의 틀을 중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정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로 쓰질 못하고 사실은 그때는 그 연구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데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속 보면서 약간 따라하는 비슷한 식으로 썼었어요. 이거를 내가 논문에 싣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형식을 빌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표현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문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델 논문들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목차를 정하고 그리고 조각조각 나눠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쓰면서 연구 결과들을 정리를 했는데 연구 대상하고 연구 방법이 저는 문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구 결과가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 연구의 틀에 따라서 그거를 분석한 결과가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그 연구의 어떤 대상이나 방법을 정리하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결론을 이렇게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 문서 안에 썼던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챕터 1은 서론, 2가 연구 대상 및 방법, 3번 결과 및 논의, 4번 결론 및 재현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서 파일을 다 따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어디 논문에 실을 건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7월 말에 투고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7월 한 20일경 그때까지 마감을 하는 그런 학술지를 하나 찾았고요. 이제 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말에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8월부터 또 새로 계획하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7월 한 20일경에 투고한 걸 목표로 했고 이제 한
그래서 한 7월 초에 들어가서는 그 논문 형식에다가 제가 쓴 글을 얹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조각조각 쓸 때는 뭔가가 끝이 안 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남겨두는 느낌이었다면 그 틀 안에 집어넣고 나서는 하나하나를 완결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월 초경에 7월 한 5일 이전에 7월 초경에 한 10여 일을 남겨두고 어디다 투고할 건지 학술지 정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웬만한 아이디어들은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게 글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었을 뿐이지 조각조각 글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로 어떤 결론을 낼 것이고 어떤 재현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거의 다 정리된 상태에서 제가 생각해도 한 15일 뭐 길어야 20일 그 정도면 완성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7월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집중해서 썼어요. 한 2주 정도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저녁에까지 하루 종일 그 논문 쓰는 것만 이제 딱 목표에 두고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일단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한 번씩 쓸 때마다 매일매일 퇴고한다는 기분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한 7월에 한 5일, 6일,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매일매일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오타 고치고 그리고 완전히 문맥 같은 것도 싹 다 새로 이제 손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일단 어디다 투고할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고할 곳을 정하면 마음이 급한데 어느 정도 자료도 모였고 어느 정도 생각도 한 70% 이상 됐다면 한 달 정도 남은 어떤 투고지를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투고지 목록을 학술지 목록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어떤 학술지들은 뭐 한 1년에 6번 정도 그렇게 투고 논문을 받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뭐 12번 받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목록을 확보해 놓으시면 그런 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일정의 투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논문을 쓰실 때는 그냥 본인이 편한 자유 형식으로 쓰는 게 되게 좋거든요. 아이디어들이 막 좀 나와야 되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자유 형식으로 쓰는 게 좋은데 이제 한 10여 일 정도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투고하시고자 하는 그 틀에 올려놓으셔야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투고하는 학술지마다 뭐 1단이냐 2단이냐에 따라서 글의 분량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테이블 형식도 다 다르고 테이블의 모양도 다르고 뭐 제목을 어떤 곳은 영어로 쓰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실 때 그런 걸 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는 정말 어떤 문맥이라든지 그런 것만에 집중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투고를 하는 것에 처음 초보 투고자 네, 초보 투고자로서 일단 한번 투고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좀 있으면은 이제 피드백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이 오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쓰고 수정하면서 또 느꼈던 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작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뭐든 처음은 조금 어려운 법인데 이제 저도 미숙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잘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처럼 최근에 처음 경험한 이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